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전 영상에서 잠깐 언급했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재판부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으로 인한 계기한 판결들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져온 판결은 여성이 남성의 접시에 고기를 덜어주는 것은 성관계를 동의하는 것이다 라는 괴기한 판결인데요. 여성과 남성이 채팅 어플을 통해서 만났고 여성이 남성의 접시에 감자탕 고기를 덜어줬고 그리고 남성이 성관계를 시도했을 때 여성이 하지 마라, 싫다, 그리고 밀치고 고개를 저었는데 재판부에서는 남성이 여성을 반항하지 못할 정도로 때리거나 협박하지 않았고 여성이 남성을 밀치거나 고개를 젓는 정도는 저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는데요. 그래서 이제부터 반말로 하자면 나는 이 사건을 보고 내가 내 눈을 의심했어. 아침에 일어나서 본 뉴스였는데 내가 글씨를 잘못 읽었는 줄 알았어. 제목이 그거였던 것 같아. 감자탕 고기를 덜어준 것은 성관계 동의 물음표? 약간 이런 식의 느낌이었거든. 그래서 내가 감자탕 고기와 성관계에 무슨 연관성이 있길래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 라는 생각으로 들어가 봤는데 감자탕에 고기를 덜어준 것은 성관계를 동의하는 것이다. 첫 번째 논란은 포인트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성이 밀치거나 고개를 젓는 정도로는 성관계를 거부했다고 볼 수 없다라는 점이 두 번째였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얼마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면 이런 판결을 내릴 수가 있나. 이게 이전 영상에서 또 말했지만 그런 성범죄 사건이 일어났을 때 피해자에게서 원인을 찾는 거잖아. 왜 감자탕 고기를 처음 보는 남자한테 덜어줬어? 왜 그때 그렇게 격렬하게 저항하지 않았어? 라는 얘기를 했는데 남성이 여성을 반항할 수 없을 정도로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다면 여성이 싫다고 얘기해도 그건 거부가 아니라는 얘기잖아. 그럼 뭐라고 거부를 해야 되는 거야? 싫다고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먹으면은 이걸 어떤 방식으로 거부하는 얘기지? 이미 남성이 여성의 위에 올라타서 여성을 힘으로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 여성이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거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 이게 무슨 판결이야 도대체? 2019년, 2000년대 이게 무슨 얘기야? 21세기에. 나는 예전에 봤던 영상 중에서 성교육 하시는 선생님께서 얘기하시는 걸 봤는데 아이들에게 우리가 얘기할 때 뭐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막 이런 거를 가르치는데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그것보다 성폭력 상황에 처했을 때 먼저 살아야 함을 알려줘야 한다고. 사는 게 먼저라고. 아니 그러니까 이 판결이 웃음밖에 안 나오는 게 뭐 좋아 뭐 그럴 수 있어. 그 네 가지 근거 뭐 개소리긴 하지만 재판부 생각대로면 은연중에 동의한 거다. 아주 백보 천보 만보 양보 해갖고 그래 그렇다 치자. 도대체 이 첫 번째에 있는 이 감자탕을 접시에 덜어줬다. 이거는 본인들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짓이잖아. 뭐 언제는 사법부에 대해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 이딴 판결 안 하면 돼요. 법원에서도 그렇고 검찰에서도 그렇고 거지 같은 법원은 거지 같은 판결하고 검찰은 거지 같은 거 기소하고 이러니까 당연히 신뢰가 떨어지지. 이게 뭐한 짓이냐고 이게. 그리고 아니면 아닌 거지 너가 말한 것처럼. 도대체 뭔 얘기를 더 해야 돼? 뭐 춤이라도 춰야 되나? 소주병으로라도 머리를 때려야 되나? 그게 거부인 건가? 그러면 또 특수폭행으로 기소할 거잖아. 어쩌라는 거야. 그리고 말이야. 왜 이 행위에 대해서 피해자가 저항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왜 중요한 거지 도대체? 먼저 시도한 사람이 강제성을 띠느냐 안 띠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야? 그게 왜 피해자의 저항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그 강제성이? 어째서? 뭐 피해자가 어쩌다 보니까 뭐 저항을 하더라도 아니면 뭐 동의를 표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없겠다 하고 뭐라고 해야 돼? 자포자기. 그래 그런 상태에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그 상황에서도 동의라 그럴 거야? 아주 건방져요. 이거는 건방져. 아주 그냥 자기네들이 판결하면은 그게 다 맞는 줄 알아. 왜 오늘 같이 있을래라는 말에 그래 같이 있자라는 말이 성관계를 동의하는 것이며 스킨십을 할 줄 알았다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성관계에 동의하는 것인지. 그 다음 두 번째 기괴한 판결은 어떤 남성이 버스를 타서 같이 버스를 타고 있던 여성들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되었고 그게 재판에 넘겨져서 1심에서는 벌금 70만 원의 유죄를 선고를 받았는데 2심에 와서는 이것이 무죄를 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그 근거가 굉장히 골 때리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 무죄 판결이 난 골 때리는 이유가 재판부 생각에 그 사진에 담긴 그 신체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나 노출 정도가 아니라고 봤고, 그리고 그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라는 옷이 일상복으로 이용되고 있고, 피해자 역시 레깅스를 입고 대중교통을 이용 중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 그래서 신체 노출 부위가 많지 않은 점, 촬영 각도가 일반적인 사람의 시선인 점, 디지털 포렌식을 휴대폰에 해보았을 때 추가적으로 입건 대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처벌을 원치 않은 점에 대해서 고려가 돼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하나 더 얘기해야 될 점은 이 재판부에서 촬영된 사진을 판결물에 첨부해서 이걸 올렸는데, 현재는 비공개 처리가 됐지만 사진을 찍은 남성에게 송부된 원본에는 사진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다른 판사들도 내부 열람 시스템을 활용해서 검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유포 가능성이 있고, 이게 또 피해자에게 2차 피해고, 그때 얘기했던 이제 사법분의 2차 가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 사진을 판결문에 넣어야만 했는지, 그리고 레깅스가 일상복이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다라는 이 판결, 이것도 진짜 재판부의 성인지 감수성이 얼마나 낮은가를 실감하게 하는 판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이 점점 발달하면서 이 카메라라는 게 굉장히 구하기 어렵고 고가의 물건이었는데, 이제는 멀리 가지 않아도 몇십만 원짜리 핸드폰에도 충분히 고화질의 사진을 얻을 수 있는 카메라가 탑재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 법도 이제 그런 촬영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어떤 촬영, 그게 어떤 신체 부위가 되었던 그거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어떤 조항 같은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얼굴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뭐 초상권이라고 불리는 그 권리, 뭐 그것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는 게 그 사람들한테 많이 퍼져 있잖아. 근데 얼굴이 아니더라도 다른 신체 부위, 그 신체 부위가 누군지를 특정할 수 있는 부위가 아니더라도 얼굴이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얼굴이 그 사람이 누군지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신체 부위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된다? 이거는 골 때리는 거지. 골 때리는 일이 많은지 남의 신체를 그냥 동의 없이 찍으면은 그냥 처벌을 해야지. 이게 뭐 성적 수치심이 어떻고 뭐 그럴 필요가 있나? 살이 보이지 않아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다? 레깅스를 일상복으로 입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다? 그럼 일상복을 입은 사람들의 얼굴을 자른 하체들이나 뭐 그런 신체 부위들은 살이 안 보인다는 전제하에 그럼 막 찍고 다녀도 된다는 얘기잖아, 이 판결에 따르면. 근데 그렇게 따지면 치마도 일상복이잖아. 치마는 또 살이 보여서 안 되나? 그러면은 검은색 레깅스를 입고 치마를 입었을 시에 그거를 촬영을 하면 그건 또 무죄 판결인가? 이게 무슨 어이가 없는 그런 판결이야. 뭐 진짜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막상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노출이 심한 옷 그런 거를 입고서 만약에 저렇게 버스를 탔다고 해봐. 그 상황에서 불법 촬영을 당했어? 그럼 재판부 판단은 어떻게 나오는 줄 알아? 이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장 판사분께서 생각하는 그대로면은 이미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것부터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아니다. 이럴 사람인 거야. 이거는 뭘 해도 무죄라고 판결할 사람이야. 그때 너가 그랬던 거 기억나? 아무리 사람이 아무것도 옷을 걸치지 않은 채 도로를 도나다니더라도 그건 성관계에 동의하는 뜻이 아니라고. 공연 음란죄로 처벌받을 의미지. 이게 성관계에 동의하는 의미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옷을 입고 다닌다고 나를 찍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잖아. 그렇지. 내가 찍히기 싫어서 찍지 말라는데 그거를 왜 성적 수치심을 따지고 있냐고. 내가 찍히기 싫다는데. 내가 그 옷에다가 날 찍어도 좋아요라고 적어놨으면 내가 그거 정도 인정해줄게. 진짜 어이가 그게 없어요. 아니고서야. 그게 아니고서야 말이 안 되지 이거.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신고를 했는데, 자신이 신고한 사진이 다시 판결문에 실려서 그게 또다시 유포의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사람들이 열람할 가능성이 있으면 누가 이걸 신고하겠어. 거기다가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려놓으면은 신고해서 내가 저 사람을 유죄 판결을 받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제 그냥 포기하게 되는 거야. 어차피 신고해도 나만 피곤하고 쟤는 어차피 무죄 받을 텐데 내가 뭐하러 신고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판결들인 거야, 이 판결 두 개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런 피해를 신고하는 것 자체가 용기와 그 수사 과정, 재판 과정까지의 수고를 감내하고 신고를 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정말 성인지 감수성 부족으로 인한 어이없는 판결이 나와. 1차적으로 신고를 한 피해자한테 무기력감을 줄 뿐만 아니라 이후로 나올 추가적인 피해자들도 이런 식의 뉴스들을 이미 접했다면 혹은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뉴스들을 접하게 된다면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지. 고소를 취하하거나 이런 식으로 성인지 감수성 부족으로 인한 판결들이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렇기에 재판부는 시대를 따라가야 한다. 시대를 따라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편차가 심한, 재판부에 따라서 편차가 심한 범죄가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경제사범이고, 하나는 정치사범이고, 하나는 성범죄 같아. 다른 범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폭행죄라고 하면은 내가 이 사람한테 맞았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가 다쳤어요. 그럼 다친 게 이게 증명이 딱 되잖아. 그러면은 재판부가 판단을 하기에 이 사람이 똑같이 때렸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이 사람이 더 다쳤어. 그러면은 이제 과실 여부를 따져갖고 누가 더 죄가 더 중하다 판결을 하잖아. 뭐 절도죄 같은 경우에는 누가 누구 남의 집에 뭐 침입을 해갖고 물건을 훔쳐갔어. 그건 명백한 증거가 있다며. 그런데 이제 경제사범이나 정치사범이나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가 누구냐에 따라서 너무 편차가 심하지 않나. 물론 이 국민의 법감정 아니면은 뭐 여론 재판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이 보편적인 상식선에서 판결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그냥 평범한 친절이 어떻게 동의의 의미가 될 수 있으며, 나는 동의한 적이 없는데 내 신체를 모르는 사람이 찍는 걸 아무렇지 않게 보고 있어야 하며, 솔직히 조금 많이 비상식적이잖아. 그런 의미에서 재판부가 조금 더 편차가 적어졌으면 좋겠다. 난 법관의 독립성을 존중은 하지만 그래도 이 판결들은 좀 심했지. 적당히를 몰라요, 적당히를. 건방져 그냥.